자, 오늘 우리가 도형의 이동 첫 번째 시간인 수직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공부해 볼 거고, 수직선 위에 점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또는 수직선 위에 점이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었던 접근 방법과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 거부감 없이 선생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좀 따라와 준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기하 파트에 해당하는 도형의 이동을 조금은 재밌고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선생님이 작은 기대 한번 가져볼게요. 자, 먼저 시작하기 앞서 우리가 어떤 거부터 좀 공부를 해볼 거냐면 수직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수직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에게 누가 물어본다면 우린 수직선을 다음과 같이 편안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수직선은 직선이다. 직선은 직선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직선은 직선인데 뭐를 기입한 직선이다? 수를 기입한 직선이다. 아, 그렇구나. 선생, 수를 기입한 직선이라면 도대체 어떤 수를 기입했는데요? 자연수를 기입한 겁니까? 정수를 기입한 겁니까? 유리수를 기입한 겁니까? 무리수를 기입한 겁니까? 아, 이 말에 대한 답은 수직선이라고 하는 건 직선 위에 무슨 수를? 실수를 기입한 직선을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한다. 미스테이크 아니야. 리얼 넘버, 실수. 재미없지, 그치?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수직선 하나 선생님이 표현을 할 건데, 자, 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편의상 X축이라고 표현하자. 자, 이때 이런 직선 위에다가 우리가 수를 기입할 거야. 근데 너희들도 알다시피 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수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0입니다. 이 0이라고 하는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방향, 즉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때 우리는 수가 양의 방향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 0을 기준으로 이쪽 방향, 즉 왼쪽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음의 방향으로 수가 커집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한번 간단하게 적어볼까? 자,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앞으로 무슨 방향이 된다고? 그렇지, 양의 방향이 될 거고, 0을 기준으로 왼쪽이 무슨 방향이 될 거라고? 그렇지, 음의 방향이 된다. 선생님, 너무 쉬워요. 원래 수학이 이렇게 쉬운 거야. 근데 문제는 이런 쉬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해. 수직선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아, 직선 위에다가 수를 기입한 직선인 건데, 수직선이란 직선 위에다가 수를 기입한 직선인 건데, 그 수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모든 수를 표현한 복소수가 아니라 실수만이 표현된 수다. 실수만이 기입된 직선을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한다. 수직선의 기본 구조는 0이라고 하는 수를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을 양의 방향, 다시 말하면 플러스인 숫자들이 적힌다라는 거고, 0을 기준으로 왼쪽이 음의 방향, 마이너스의 숫자들이 적힌다라는 거네. 선생, 그럼 우리가 수직선을 이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당연히 어떤 이점이 있을까? 수직선 위에 어떤 점이 있으면 그 점의 위치를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무슨 말이지? 예를 들어 이런 거네. 자, 우리가 당분간, 아니 이번까지만 기준이 되는 원점인 5, 0을 한번 표시를 해본다면, 자, 우리가 수직선 위에 어떤 점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자, P라고 하는 점이 여기 있었어.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요 0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를 재봤더니 양의 방향으로, 앞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였잖아.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실제로 이 길이를 측정해보면 예를 들어 뭐 A라고 나왔다라고 쳐보자. 그럼 우리 점 P의 좌표를 뭐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네, 이렇게 그냥 A요 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점 P의 좌표가 나온 거다. 너무 쉽지? 자, 다시 Q라고 하는 점도 한번 우리 적어볼까요? 자, Q라고 하는 점이 여기 있는데 이 Q라고 하는 점이 원점, 즉 0으로부터 음의 방향 왼쪽으로 얼마만큼 B만큼 떨어져 있었다라고 해보자. 그럼 음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라고 적어놓고 B만큼 갔어요 라고 해서 여기 마이너스를 적으면 너무 이상하지. 왜? 우리가 거리를 나타낼 때는 마이너스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는 음의 방향으로 B만큼 움직였다라고 해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쓰지 않고 자, 지워버리자. 자, 음의 방향으로 B만큼 갔어요 라고 하는 걸 좌표에만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해주겠다라는 거야. 음의 방향으로 갔다. 항상 음의 방향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B만큼 갔어요. B를 적어주면 되는 거겠네. 자, 어려운 거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 수직선이라고 하는 게 다음을 나타낸다라는 거 우리 공부했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단원을 달려볼 건데 우리가 절대값 기호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다시 절대값 기호란 도대체 뭘 나타내는 건지 정확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중에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절대값 기호는 뭘 의미해요? 그렇지? 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 말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절대값이 나타내는 건 뭘 의미한다? 거리를 의미한다. 되게 생소하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값은 단순하게 이런 거였다. 절대값 3도 3이라고 읽고요. 절대값 마이너스 3도 3이라고 읽어요. 이런 것만 절대값이었지 뭐 우리가 절대값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근데 이런 기본적인 절대값을 씌우면 양수가 나온다라는 거 말고 우리가 이제 이 기하 파트를 시작함에 앞서서 절대값 기호가 나타내는 정확한 의미가 거리를 나타낸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고 짧지만 오늘 수업의 핵심이고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시 절대값 기호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한다고?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표시해 보면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과 같은 건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한번 적어보자. 절대값 A-B라고 하는 기호가 있었다면 우리는 이 절대값 A-B를 다음과 같이 읽어야 돼. 이게 읽어지지 않으면 읽어질 때까지 공부하는 거야. 알겠지? 자, 선생은 이 절대값 A-B를 어떻게 읽을 거냐면 이렇게 읽을 거야. 점 B에서 어디까지? 점 A까지의 거리를 절대값 A-B라고 할 겁니다. 다시 점 B에서 점 A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앞으로 절대값 A-B라고 할 거야. 자, 절대값의 의미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너무 쉽게 읽어지겠다. 다시 뭐라고? 다시 우리가 절대값의 의미를 정확한 의미를 공부해 봤으니까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뭐 할 수 있을 거야?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이것도 우리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중요하니까 형광표시 싹 해봅시다.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 보고 싶다. 자, 조금만 위로 올라와서 자, 선생님이 또 수직선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수직선 하나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두 점을 하나 찍어 볼 건데 여기 A라고 하는 점 좌표는 편의상 A라고 줄게. 자, 여기 B라고 하는 점 좌표는 편의상 B라고 주자. 그럼 나는 이 A라고 하는 점에서 B라고 하는 점까지의 거리를 표현해 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우리
위에 절대값의 의미가 뭐라고 했으니까? 그래, 거리를 의미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A 위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인 선분 AB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자, A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B까지의 거리를 말한다면, 다시 A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B까지의 거리를 말한다면 선생님은 요렇게 쓸 것 같아. 어떻게 쓸 것 같다고? A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B까지의 거리다. 절대값 B-A예요 라고 쓸 것 같고, 다시 이번에는 B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A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이건 어떻게 쓸 것 같아? 자, 선생님은 요렇게 쓸 것 같아. 요렇게 해서 B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A까지의 거리 절대값 A-B예요 라고 표현할 것 같아. 근데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B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나 서로 뭐하다라는 거 알 수 있다?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맞아. 서로 같다라는 거 보여? 아, 그동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가질 수 있는 의문이 하나 풀렸다. 어떤 거? 절대값 A-B와 절대값 B-A. 절대값 안에서는 부호를 거꾸로 하더라도 서로 같아지는 이유가 그냥 항상 양수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해도 되는 거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첫 번째 절대값 A-B가 갖는 의미는 점 B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였고, 두 번째 절대값 B-A로 표현되어 있는 이 식의 의미는 A라고 하는 점에서 B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건데, 결국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선분 AB의 거리를 나타낼 거니까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될까? 굉장히 쉬운 내용이지만 정확하게 아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기억해 주면 좋겠어. 정말 정확하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 수학 문제다운 예제를 하나만 살펴본다면, 자, 조금 밑으로 내려왔어. 자, 어떤 예제를 볼 거냐면 이런 부등식을 하나 생각해 보자. 절대값 x-3이 누구보다 2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자, 만약에 부등식을 공부한 친구라면 너무 쉽지? 자, 어떻게 풀 거냐면 요렇게 풀 거야.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절대값 x-3이 2보다는 작아요. 그럼 x-3은요 2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2보다 커요. 다시 말하면 사이 범위로 나타내요. 그리고요 양변에요 3을 더하면요 1보다 x는 크고요 5보다 작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원하는 풀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풀이는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절대값의 의미를 나타내고 싶은 거니까, 선생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만큼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기를 바란다고? 그래,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방법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는 거야. 절대값 x-3이 2보다 작다. 그럼 역시 선생님이 여기 수직선 하나 그려놓고 이 의미를 그대로 읽어본다면, 절대값 x-3은 3이라고 하는 점에서 x까지의 거리를 의미할 건데 3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가 2보다는 작아요. 그럼 우리 누가 기준이 돼요? 3이 기준이 되니까 기준이 되는 점을 하나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보자. 자, 좀 두껍게 적어볼게. 3이라고 하는 점에서 x까지의 거리, x는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모르니까 x는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x는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 x는 어디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렇지. 3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가 2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즉 3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거리가 2를 넘어설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가깝게 떨어져 있는 건 관계없다. 왜? 2보다 작을 거니까. 그럼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경계가 되는 점이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3에서부터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 바로 경계가 되면 되겠구나. 그 경계가 되는 점은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어도 되고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어도 되니까 1이라고 하는 점과 5라고 하는 점을 경계로 삼았을 때 결국 x가 있어도 괜찮은 부분은 이런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
이런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얼마든지 x가 있어도 3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 3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 3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 모두 뭐보다 작다라는 게 보인다? 2보다 작다라는 게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간단한 예제의 답을 다음과 같은 절대값의 의미를 이용하여 x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보다는 5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되고요. 누구보다 1보다는 큰 쪽에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준다면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여전히 수직선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오늘 우리가 했던 것보다 조금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수직선 위에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그 두 점 사이에 어떤 점을 찍는 방법이나 두 점 바깥쪽에 점을 찍는 방법인 분점, 즉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